안녕하세요. 형법 강론 마지막 수업 진행합니다. 우리가 이제 앞 시간에 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작물에 대해서 계속 배웠단 말이에요. 작물. 어, 작물은 사후보입니다. 또한, 도간지가 있고 알선지가 있다. 그죠? 이 시간에는 손괴죄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어, 손괴죄 객체를 인정하는 건데, 빨리 한번 볼게요. 타인 소유의 토지에 이를 사용 수익할 만한 권한이 없어 권한이 없이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에 그 소유권을 경작한 사람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인가? 자, 타인의 토지가 있단 말이에요. 타인의 토지에 사용 수익할 만한 권한이 없이 남의 땅에다가 농작물을 막 심었어, 콩을. 그러니까 주인이 보니까 내 허락 없이 콩을 심어서 지금 열매가 열렸거든. 이거를 함부로 뽑아버리면 어떻게 될까? 물론 내 밭의 효용을 침해했으니까 배상 청구라든지 하면 되겠죠. 근데 경작한 콩을 뽑아버렸다. 그러면 일단 우리나라 법은 농사에 대해서 되게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 콩의 소유권은 경작한 사람이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뽑아버렸다면 재물손괴가 성립한다. 민사 판례는 농작물을 무단 경영작한 경우 무단으로 경작했죠. 토지 소유자가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경작자 소유에 속한다. 이 경작한 사람에 속한다 이렇게 본 거예요. 포도주 원액이 부패하여 포도주 원료로서의 효용 가치는 상실되었으나 그 산도가 1.8도 내지 6.2도에 이르고 있어 식초의 제조,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이거를 버렸을 때 재물손괴죄 객체가 됩니다. 효용 가치 있지만 다른 데 쓸 수 있다면 이것 역시 함부로 하면 재물손괴죄가 될 수 있고 객체가 될 수 있다 이거 뜻이에요.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 이후 분양처치분의 고시 이전에 재개발 구역 안에 무허가 건물을 재개발 지역 간 무허가 건물 3자가 임의로 손괴해버린 경우 역시 무허가 건물이지만 고시하기 전이잖아요. 그죠?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아직은 무허가 건물이 할지라도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재물손괴가 성립한다. 재건축 사업으로 철거 예정이고 그 입주자들이 모두 이사하여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채 비어있는 아파트를 하더라도 철거 예정, 이사해서 아무도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역시 뭐가 된다? 재물손괴의 객체가 된다. 함부로 부수면 안 된다. 유가증권 볼까요? 유가증권도 문서손괴죄 객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타인 명의 문서, 이 문서란 거는 위변조죠. 유변조 개초죠. 하지만 타인 소유 문서도 손괴죄의 객체가 될 수 있겠죠. 타인 명의 소유 문서는 위조 변조가 우선 적용되고 타인 소유자 명의 문서를 잘못했을 때는 손괴죄가 될 수 있죠. 여기에 특수 매체 기록이란 컴퓨터 등으로 작성된 전자, 경기, 광학 기록을 말합니다. 영상 기록물은 재물이고 마이크로필름도 문서의 일종입니다. 제366조 재물손괴 타인의 재물 문서, 전자 기록 등 특수 매체 기록을 손괴하거나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효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래서 남의 매체를 손괴하거나 의익하면 안 된다. 미수범 없이 처벌합니다. 자, 재물손괴는 타인 소유물에 대한 효용의 전부, 일부를 침해하겠다는 인식을 가지고 물건의 전부, 일부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그 원래 용도에 따른 효용을 멸실시키거나 감순할 때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용의 일부를 침해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써야 되는데 못 쓰게 하는 것. 이게 재물손괴다.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하면 문건 본래의 사용 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건 물론 일시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 이것도 포함합니다. 손괴죄 인정. 우물에 연결하고 땅속에 묻어서 수도관 역할을 하고 있는 고무호수 약 1.5m를 발굴하여 우물가에 제쳐놓음으로써 물이 통하지 못하게 한 것. 역시 손괴죄 인정입니다. 효용을, 자, 앞 시간에 배웠죠? 효용. 사용할 수 없는 효용을 해한 것이기 때문에. 판결에 의하여 명도받은 토지의 경계에 설치해 놓은 철조망과 경고판을 치워버림으로써 울타리로서 역할을 해야 한 때는 역시 철조망과 경고판을 치워서 역할을 못하게 하는 것. 역시 재물손괴가 성립합니다. 경락받은 공장 건물의 공랭식 조원 창구를 순행식으로 개조함에 있어서 그 안에 시설에 되어 있는 타인의 자재를 적법한 절차 없이 철거한 경우 손괴죄가 성립하죠. 효용을 침해했기 때문에. 타인의 광고용 간판을 백색 페인트로 칠해버렸어요. 광고 문안을 지워버렸다면 역시 손괴죄가 성립하죠. 해고 노동자의 복직을 요구하는 지표를 기초하던 중 레커 스프레이를 이용해서 회사 건물 외벽에 낙서를 해요. 역시 손괴죄죠. 그러나 계란 30여 개를 건물에 투척한 거는 손괴죄로 그거 어렵죠. 치우면 되니까. 뭐 효용이 없었다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스프레이 뿌려버리면 페인트 칠도 해야 되고, 그죠? 피해가 크잖아요. 그리고 그 목적이 확 달라져 버리잖아요. 낙설해 버리기 때문에 가치를 떨어뜨린단 말이에요. 자동문을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고 수동으로 개폐가 가능하도록 하여 자동 잠금 장치를 역할을 할 수 없도록 한 경우 효용을 침해했죠. 재물손괴죄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 효용이 중요합니다. 이 효용을 침해하면 무조건 성립하는 거예요. 성립. 경계 침범죄 볼까요? 토지의 경계선을 표시하는 포플라 및 아카시아 나무 30본을 뽑아버렸어요. 30나무 엄청 크잖아요. 뽑아버렸어요. 대지 1평을 또 깎아내렸어요. 1평, 칠합을 깎아내렸어요. 그리고 1m 높이의 석축을 쌓았다면 역시 기존의 경계를 침범했기 때문에 경계 침범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370조 경계 침범죄는 개표의 손괴 등의 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토지 경계의 인식 불능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한 번제가 성립될 수 없다. 크게 토지 경계로서의 효능만 있다면 괜찮다 이거예요. 그러나 과도하게 그 경계를 변형시키거나 침해했다면 성립되는 거예요. 미수범 처벌 규정 없습니다. 경계표를 손괴, 이동,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하는 것이 말하는데, 인식불능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으면 미수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무죄입니다. 무죄. 미수가 없기 때문에 무죄예요. 370조 경계침범. 경계표를 손괴하거나 이동하거나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경계침범죄 부정입니다.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건물의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처마를 타인 소유의 가옥 지붕 위로 나오게 했다면 건물과 신축하면서 1층과 2층에 있는 처마를 물 떨어진 거잖아요. 처마를 타인 소유의 지붕에 나오게 했어요. 조금 나왔어요. 자, 이럴 때 경계침범일까요? 판례는 경계침범 아니다. 기존의 벽을, 자, 기존의 부엌에 있는 벽이 있죠, 벽이다, 이거 벽을 완전히 철거하지 않고 50cm 높이로 그대로 둔 채 새로이 지적공사에 측량대로 새로이 지적공사에 측량했다면 측량대로 20cm 밖으로 새로이 담장을 설치했다면 경계침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측량했기 때문에. 기왕에 건립되어 있는 담벽의 연장선상에 추가로 담벽을 설치하는 이가 자신이 주장하는 경계를 보다 확실히 하고자 하는 행위에 지나지 아니할 뿐 토지 경계에 대한 인식 불능의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 수 없어. 자, 토지 경계에 대한 인식 경계를 초래한다고 할 수 없다면 역시 경계침범죄가 성립하지 않죠. 자, 마지막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